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김강 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 또 열흘 넘게 깜깜이, 이번에는 무슨 도습을 부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1일 김정은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근데 그때 숨이 죽은 인천 림비료 공장을 준공식 한답시고 테이프를 커팅하는 그 모습 다 보셨죠? 이거는 결국은 김정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연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보는 사람들마다 딱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담이지만은 그날 나타난 김정은이 가짜네, 진짜네, 또 대역이네, SNS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 그리고 트위터 이런 콘텐츠들이 본물이 터져 있습니다. 주장도 근거도 분석도 정말 다양합니다. 저도 수상쩍은 구석이 많아가지고 5월 1일 날에 나타난 김정은의 동영상과 또 가장 최근에 찍은 김정은의 동영상을 동시에 켜서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비교에 썼던 영상은 지난 4월 10일 가장 최근이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을 촬영한 북한의 방송 영상이었습니다. 두 동영상을 놓고 사이즈도 키우고 위치 변환도 해보고 또 영상에서 스틸 이미지를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는 등 현재 나온 영상 비교 그런 수법들을 다양하게 써가면서 정말 눈이 빠지게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5월 1일에 불쑥 나타난 이 김정은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할 분명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증거 소재, 증거는 아니죠. 증거 소재에도 제 나름대로의 단서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로 제가 내놓기까지는 시간과 또 추가적인 팩트가 좀 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상 분석을 하는 내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 김정은의 동영상을 가지고 그의 건강 상태나 그에게서 알고 싶은 많은 것들을 이게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화질을 낮추어서 방송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영상을 찍는 사람들 아무나 찍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1호 영상 작가들이라고 그들만이 찍는데 그들은 김정은의 영상을 최대한 밝고 또렷하게 찍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영상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죠. 가장 좋은 카메라로 초고화질로 촬영한 최고 지도자의 영상을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화면도 어둡게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북한의 초헌법적인 법, 즉 당의 유일 용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방송하면 단조로운 화면에 화질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요즘 가상현실의 HD까지 북한 TV가 변하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4일 방송한 비타민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가상의 자동차가 등장하더니 아나운서가 차 문을 열고 내려옵니다. 여기에다 모든 영상을 16대 9 비율의 고화질 HD급으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4대 3 비율의 화면에 비해 화면이 넓어지고 화질도 깨끗해졌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프로그램의 타이틀 화면을 역동적으로 바꾸는 등 변화를 시도해온 연장선입니다. 솔직히 북한이 가로 1280, 세로 720점 사이즈의 HD급 화질로서 김정은의 영상을 방송하거나 유튜브에 올려놓는다면 솔직히 저는 4월 10일에 김정은과 또 5월 1일에 나타난 김정은이 동일 인물이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 훨씬 용이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김정은은 5월 1일 날에 반짝 나타났다가 또다시 지금 깜깜이가 되었습니다. 20일 동안 자명했던 김정은이 나타나자 남한에서는 태영호, 지성호 그리고 많은 애국 유튜버들이 남한이 김정은 홍위병들에게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 주사파 홍위병들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니들 이제부터 김정은이 사라지든 깜깜이 되든 절대로 입을 닥치고 있어. 김정은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걸 우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또다시 김정은이 잠깐 안 난다고 해가지고 건강 이상서를 발설하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번에는 맛보이기로 했지만은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걸 똑똑히 알라. 이런 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뉴스성 그리고 공유성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소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탈북민들의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상이 7천만 우리 동족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천하의 악당인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 이런 소식과 관련된 일이라 더욱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결국 저는 저희 주변에 군림하고 있는 김정은 홍위병들 절 뭐야 하든 죽이든 살리려고 접어들든 관계없습니다. 김정은이 또 열흘째 깜깜이가 된 이 마당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와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해서 저희 생각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 북한에서부터 보내온 소식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저번에 스트로크 때문에 죽다 살아난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후유증 즉 병치레를 하느라고 아직도 원산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번에 정말 죽었는데 5월 1일에 나타난 그 김정은이 대탈하는 그런 녀석일까요? 참으로 궁금해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희망적 사고가 발동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의 빅브라더인 미국의 정가나 언론에서 나오는 김정인 관련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김정은을 꼭 찾아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더욱 들게 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이 5월 1일 날 재등장한 것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단 한 사람의 상징성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신정체제이며 지도자의 건재를 자국민은 물론 외부에다가 계속 각인시켜만 유지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건재를 거듭 가세해야만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 내부가 우려가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김정은이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다시 등장한 뒤에 굳이 건재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저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나왔는데 살아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숨이 죽은 인비료 공장을 굳이 테이프 커팅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수십 년 살았던 제가 알기로서는 북한이 공장 준공식을 한다고 할 때 생산 제품이 나오는 그런 가동 상태에서 준공 테이프를 끄지 저렇게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공장 준공식을 하는 경우는 저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정일과 비교해도 훨씬 젊은 나이 때부터 지적되고 있는 이 건강 문제, 이것은 1인 지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대사 있죠. 여러 번 만나봤는데 그분은 김정은 관련 정보에 대해 극도로 비밀스럽고 민감해야 하는 북한의 특성상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저는 올바른 대북 자세고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정보수단과 거대한 휴민트를 운영하면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은 것을 전혀 감촉조차 하지 못했던 과거의 대북정보 패닉 상태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정부는 민간의 대북 전문가들 그리고 탈북민 출신들이 김정은의 존재에 대해서 자유롭게 찾고 묻고 전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들어하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정은에 대한 남한의 주사파 홍위병들과 저희 탈북자들 그리고 애국적 시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반대나 행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가짜 김정은에 대하여 북한 권력 내부의 이상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과 분석 그리고 북한 내부 통신원들이 보내오는 이런 자료들 매일매일 저희들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